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만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사 임대정책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주요 지역 콘도 투베드룸 가격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는 7만 바트 이하의 콘도 거래는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7만 바트 이하의 콘도 거래를 해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회사 복덕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임대 의뢰가 오면요, 콘도를 뭐 못해도 10개씩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거래를 하면 그만인데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남편 직장이 사무프라간에 있는데 왜 짜오프라의 강가에 본인 예산으로 맞지도 않은 콘도를 보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콘도 거래를 하지를 않았던 거고요. 7만 바트이 넘어가면 그러질 않습니다. 보통 그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7만 바트 이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정말 단기로 오셔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1년짜리 거래 계약 맺고요.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제가 같이 일을 했던, 공동으로 일을 했던 태국 에이전트나 에이전시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블로그에 썼지만 한국 고객들 임대 거래 안 하는 태국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만 바트 이하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남편 직장이 싸움꾸락간 있는데 짜오프라의 강가 임대료도 맞지 않은 콘도 왜 보려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 룰을 따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대를 7만 바트에 다 아무나 다 받게 되면 제 일을 못 합니다. 다른 일을. 그래서 제가 안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이 임대를 놓으면 부수입이 생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커미션을 저희들이 1만 바트를 받았다. 그러면 직원이 5천 바트 가져가고요. 회사가 5천 바트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부수입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7만 바트 이하도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임대 의뢰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7만 바트 이상부터 얘기 드리면 7만 바트 이상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제가 시스템대로 제가 제일 최적의 콘도를 제일 좋은 가격에 찾아 드립니다. 다만 바뀌는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워크 퍼밋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의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은퇴 비자라든지 엘리트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애들 국제학교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계속 상주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집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만 바트 이상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온 대로 해드립니다. 대신에 똑같습니다. 워크 퍼밋이 있어도 비자가 있어도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직업, 그 다음에 홈쇼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집에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임대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개인정보를 줘야지만 집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안 주시면 거래를 아예 안 합니다. 그거는 7만 바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7만 바트 이하는 거래는 어떤 조건부로 하느냐? 여러분이 콘도를 직접 찍어서 오십시오.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 써놨죠. 라이프 아속 빨람 까오에 투베드룸 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라이프 아속 빨람 까오에 투베드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런 이유는 앞에 얘기했듯이 여러 개 보려고 하고 맞지도 않는 거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단기 임대 치고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대신에 뭐 터무니없이 오래된 콘도나 이름도 없는 저층 콘도 이런 거 의뢰하시면 뭐 저희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콘도들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오늘 이 콘도 물어보고 내일은 저 콘도 물어보고 이러실 분들 생깁니다. 이런 분들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바로 알아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사이트 보고 이 에이전트 저 에이전트에게 개인정보 뿌리신 분들입니다. 매매를 할 때도 제가 홈페이지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워크인 하시고 나서 저한테 의뢰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설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가서 개인정보를 넣어버리면 에이전트가 다른 사람으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물건을 갖고 있는 다른 에이전트하고 공동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에이전트한테 제가 개인정보를 줬는데 이 사람 다른 사람하고 보고 왔다. 그렇게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같은 집 보고 그 집 좀 싸게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시는 분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집 찾기 힘듭니다. 여기 한국 아닙니다. 자, 그래서 7만 바트 이하의 경우는 콘도를 정해서 오시면 임대를 찾아드립니다. 이분들은 워크퍼밋 비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 방에 집주인이 다른 에이전시나 에이전트한테 집을 내놨겠죠. 그 사람한테 컨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나중에 계약서를 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크게 해야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찾아드리는 거 이상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7만 바트 이하는 집을 찾아드리는 거 이상은 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거래 1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저한테 단기 임대 문자로 문의하지 마세요. 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에이전트들도 신축 군도는 단기 임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살고 몰래 나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회사의 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국 임체인 거부하는 태국 에이전시 왜 증가하는지.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부동산 사이트 찾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해보십시오.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 금전적인 손해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겉모양만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도 모르고 여기서 비싸게 주고 임대 받았는지 싸게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솔루션 정도는 제가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충 몇 군데만 제가 지역에 투베드룸 가격 임대 가격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랑까오에서 와타나 지나서 요 BTS 라인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많이 사시는 곳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랑까오 있죠. 빨랑까오는 뭐 라이프 아속 빨랑까오 투베드룸 기준으로 하면 한 35,000바트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50에서 60 정도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차부리역 보면 아이데오 모비 아속 있죠. 아이데오 모비 아속도 50대가 35,000 뭐 요 정도 주면 들어갑니다. 35,000, 38,000 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속은 세콘도 없죠. 세콘도가 없어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콘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셀레스 아속 있습니다. 요거는 5만 5천 요 정도면 들어갑니다. 5만 5천 6만이면 한 70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속이 콘도가 많지를 않고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딱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속은 콘도들이 새길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콘도가 많아서 추천드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물어오는데
현실을 모르고 물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프롬퐁 역세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올라갔고 이렇게 오래된 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취급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게 뭐 새로 만든 콘도는 아니지 아주 고급 콘도죠. 마키, 수쿰빗 이런 것들은 100 넘어가면 그냥 15만 밭 보셔야 됩니다. 월. 그 다음에 여기 에스텔레 프롬퐁 있죠. 이것도 100 넘어가면 임대료가 한 13, 14,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원래 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면적도 넓고 임대료도 비싸고 매매가도 매우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코 오리진 프롬퐁 있죠. 파크 24라고 하죠. 파크 24라고 하는데 여기 뭐 50대 투베드룸 이런 것들은 정말 싸게 나와 35,000바트까지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싸냐? 옛날에 매매가에 비해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많이 하는 콘도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망조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통로로 가보겠습니다. 통로로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S에 수쿰빗 36이죠. 이런 것들은 한 70 스퀘어미터 정도가 한 8만 밭, 70 스퀘어미터 넘으면 8만 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트니크 이것도 80 넘으면 한 8만 밭 이 정도 나온다.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더 방콕 통로도 비슷합니다. 한 8만 밭 정도, 9만 밭 이 정도 주시면 한 80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10만 밭 넘어가면 이제 한 100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쿤바이오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여기 이제 테라 통로 같은 경우가 110 넘어가는 게 한 11만 밭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파크 오리진 통로 있죠. 그럼 요거는 70 스퀘어미터가 그 8만 밭씩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과 임대를 받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죠. 그 돈이면 같은 돈이면 여기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컨설팅 정도는 제가 문의가 오면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투베드룸은 그냥 7만 밭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7만 밭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루 2 있죠. 마루 2 이거는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면적이 좀 좁은데 이런 것들은 한 6만 밭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XTX 가마이는 면적이 맞지를 않죠. 지역에.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지금 프라카노는 세콘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나이프리지 있죠. 위치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이프리지 같은 경우가 지금 투베드룸 나와 있는 게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50대 정도 되는데, 뭐 48,000, 45,0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데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 온누세 많이 사시는데, 온누스는 지금 세컨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컨도들이 별로 없는데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듬 같은 곳에 요 가격 여기 콘도 들어갈 가격이면 훨씬 넓은 집 구할 수 있습니다. 연식은 조금 됐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풋나위티까지 한번 봅시다. 풋나위티 가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 어머니들 많이 사시죠. 여기 학교들 때문에 많이 사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센스 같은데 50 스퀘어미터 대가 32,000에서 한 35,000 정도 나오고요. 60대가 45,000 나옵니다. 70대가 저층에 저렴하면 45,000까지도 제가 거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5,000 거래를 왜 해드리느냐면 저희 기고객입니다. 저희 기고객들은 제가 임대를 찾아드립니다. 7만 이하도 제한테 콘도를 사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대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콘도를 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45,000까지 제가 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뭐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뭐 라이프 가속 빨랑가오에 제가 임대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판매 콘도는 다음 주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게 없습니다. 12월하고 1월 초에는 바뀔 게 없죠. 그래서 1월 말이나 돼야 바뀌는 게 나올까 말까 합니다. 1월 달은. 그래서 다음 주에 정리를 해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